AI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건가? 성능이 좋아졌다는 말은 많은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그리고 왜 요즘은 AI 모델 출시 때마다 미국 정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건가? 이번 오픈 AI GPT 5.6 발표가 바로 그런 뉴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오픈 AI가 GPT 5.6이라는 새 모델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솔, 테라, 루나. 솔은 가장 강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고난도, 코딩, 장기 에이전트 작업, 사이버 보안 연구, 과학 연구처럼 오래 생각하고 여러 단계를 처리해야 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테라는 균형형 모델입니다. GPT 5.5급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쓰게 하겠다는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루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모델입니다. 대량 분류, 문서 추출, 단순 반복 처리, 빠른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에 맞춘 모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성능 좋은 새 모델이 나왔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진짜 봐야 할 부분은 모델 이름보다 접근권입니다. GPT 5.6은 공개됐지만 일반 사용자가 챗 GPT에서 바로 켜서 쓰는 모델이 아닙니다. 오픈 AI 공식 헬프센터 기준으로 프리뷰 기간에는 API와 코덱스에서만 제한된 트러스티드 파트너스와 조직에 제공됩니다. 개인 소비자 대상 공개 신청도 없고 대기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델은 발표됐습니다. 가격도 나왔습니다. 모델 아이디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는 단계는 아닙니다. 가격은 100만 토큰 기준으로 솔이 입력 $5, 출력 $30입니다. 테라는 입력 $2.5, 출력 $15입니다. 루나는 입력 $1, 출력 $6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캐싱입니다. GPT 5.6부터는 명시적인 캐시 중단점을 넣을 수 있고 캐시가 최소 30분 유지됩니다. 캐시를 새로 쓰는 비용은 기본 입력 요금의 1.25배, 이미 저장된 캐시를 읽는 비용은 9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AI 사용 방식이 단순한 채팅에서 장기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 하나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AI에게 프로젝트 설명을 넣고 파일 구조를 이해시키고 코드를 고치고 다시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같은 맥락을 계속 다시 넣으면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캐싱은 단순한 가격 옵션이 아니라 장기 에이전트 작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GPT 4.6이 나왔으니 이제 AI가 혼자서 모든 일을 끝낸다. 이건 과장입니다. 오픈 AI의 시스템 카드를 보면 GPT 5.6 솔은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하이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테라와 루나도 사이버 하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크리티컬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취약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방어 패치를 만드는 능력은 강해졌지만 사람의 개입 없이 고도로 방어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뚫는 완전 자동 공격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픈 AI도 크로미엄과 파이어폭스 같은 하드닝된 대상 평가에서 버그와 익스플로잇의 구성 요소는 찾아냈지만 조건 안에서 완전한 풀체인 exploit를 자율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GPT 5.6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풀어놓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픈AI는 더 강한 세이프가드와 제한 프리뷰를 같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정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오픈AI는 이번 발표에서 출시 전 미국 정부의 계획과 모델 능력을 미리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요청에 따라 소수 트러스트 파트너스에게만 먼저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 문구가 아닙니다. 프론티어 AI 모델이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처럼 자유롭게 출시되는 단계에서 국가 안보 검토와 접근권 조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오픈AI GPT 5.6 사례를 미국 정부가 법으로 사전 승인제를 만들었다고 단정하면 과합니다. 백악관 행정명령은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기밀 벤치마킹 절차와 정부 접근 프레임워크를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동시에 강제적인 정부 라이선스나 사전 허가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픈 AI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충돌하면서
최상위 모델을 마음대로 전면 배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생명과학, 중요 인프라 방어와 연결되는 모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픽 페이블 아이브와 미터스 아이브 사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엔트로픽의 경우는 강한 법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픽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권한을 근거로 애플5와 미터스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중단하라는 수출 통제 지시를 내렸고, 엔트로픽은 준수를 위해 모든 고객 접근을 급히 비활성화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그 정도의 전면 차단은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수출 통제 지시입니다. 오픈 AI는 정부 요청과 자발적 협의형 제안 프리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프론티어 AI 모델이 이제 GPU나 첨단 반도체처럼 국가안보 자산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능이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봐야 합니다. 이런 AI 이슈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활용 기준까지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 사용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GPT 5.6쏘를 코덱스 환경에서 쓸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나쁜 사용법은 앱 하나 만들어줘 라고 던지고 끝내는 겁니다. 더 좋은 방식은 먼저 작업을 나누는 겁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설명합니다. 수정 가능한 파일 범위를 정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디렉토리를 분명히 적습니다. 테스트 명령어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에는 성공했다고 말하기 전에 실제로 빌드와 테스트를 실행하고 실패 로그를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GPT 5.6 같은 장기 에이전트 모델은 끈질기게 작업을 끝내려는 능력이 강해질수록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범위까지 넘어가려는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시스템 카드에도 장기 코딩 작업에서 사용자의 의도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 검증하지 않은 결과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모델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업 범위, 권한, 검증 기준을 정확히 주는 사람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PDF를 넣고 요약해줘 라고만 하면 결과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지 섞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식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공식 출처로 확인되는 사실만 먼저 뽑아라. 언론 보도와 추정 분석은 따로 분리해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해라. 마지막에는 시청자가 얻어갈 판단 기준으로 정리해라. 이번 GPT 5.6 뉴스도 바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GPT 5.6 솔, 테라, 루나가 제한 프리뷰로 공개됐다는 것, 챗 GPT 일반 사용자는 아직 바로 쓸 수 없다는 것, API와 코덱스도 승인된 조직 중심이라는 것, 오픈 AI가 미국 정부와 출시 전 조율했고 정부 요청에 따라 제한 프리뷰로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이버 보안 능력은 하이지만 크리티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석 영역은 여기부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프론티어 AI를 단순한 민간 제품이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중요 인프라 방어에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델 성능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어느 국가와 조직이 먼저 쓸 수 있는가? 어떤 작업은 모니터링과 계정 검토를 받는가? 한국 기업이나 개발자가 해외 API 하나에 모든 서비스를 의존해도 되는가? 이 질문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은 GPT 5.6이 제한 프리뷰입니다. 내일은 다른 모델이 국적, 지역, 계정, 조직 단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AI를 전제로 만든 서비스는 갑자기 느려지거나 비용이 올라가거나 아예 핵심 기능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서 얻어가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새 모델이 나왔다는 흥분보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경로와 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챗GPT에서 되는지, API에서 되는지, 코덱스에서 되는지, 개인 계정인지, 조직 계정인지, 한국 접속과 해외 개발팀 협업에 문제가 없는지, 민감한 코드와 데이터를 넣을 때 보안감사 보관 조건이 충돌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최신 모델이면 무조건 갈아타야 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GPT 페인소 5.6은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능도 강해졌고 가격 구조도 더 세분화됐고 장기 에이전트 작업에 맞춘 방향성도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의 진짜 메시지는 성능표 하나가 아닙니다.
AI 모델의 시대가 누가 더 똑똑하냐에서 누가 접근권을 갖느냐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접근권 뒤에는 이제 기업의 제품 전략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GPT 5.6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두에게 열린 모델은 아닙니다. 오픈 AI의 제한 프리뷰는 단순한 내부 테스트를 넘어 미국 정부의 프론티어 AI 출시 관여가 실제 제품 접근권에 영향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트로픽처럼 명시적 수출 통제 전면 차단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GPT 5.6 제한 프리뷰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AI 접근권이 국가와 기업 권력에 따라 나뉘는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 관점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